저번 시간에 했던 코드인데 요거 실행을 눌렀을 때 뭐 빌드하고 어쩌고 하고 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일한 거죠. 컴퓨터는 일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도 우리는 읽을 수는 있어요. A에다가 O 넣었고요. 그 다음에 A에 있는 값이랑 O랑 더해가지고 B에다가 넣고 그 B에 있는 것도 A에다가 넣었던 그 코드인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변수라고 하는 거는 요 모습이었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코드 안에서 데이터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역할로 또 쓰였어요. 값으로도 쓰이고 변수로 저장하는 데도 쓰였었던 거 표현하자면 이제 저장과 사용이 되겠는데 개념으로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자바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C가 다르고 파이썬이 달라요. 파이썬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자바에서 우리가 A에다가 O를 넣고 이 O를 출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쓸 수 있었고요. 실행을 했을 때 A에 대한 O가 나왔어요. 이거를 파이썬에서 똑같이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O 나와요. 그러면은 자바에서 쓸 때 A에다가 앞에랑 뭘 붙여줬고요. 좀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결과는 똑같잖아요. 여기 5랑 여기 5. 그래서 코드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일단 코드가 파이썬은 이게 다예요. 자바는 시작부터 뭔가 패키지, 뭐 클래스 이런 거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코드만 우선 보시면 요거란 말이죠. 요거랑 요거 똑같은 변수명 A 그리고 출력문에 대한 것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변수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변수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내가 익히기만 하면 된다. 자바에서의 그래서 변수로 자바로 이렇게 와보시면은 사용할 때 변수에 대한 이제 선언을 먼저 하는데 이번 시간 좀 이어서 보충하자면은 변수의 이제 데이터 형식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이 변수에는 내가 지정한 그 데이터 해당 데이터 타입만 들어올 거야. 그냥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은 변수 앞에 써주죠. int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처식 처는 이제 알파벳이라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불리언 b는 true 이런 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언 해놓고서 1, 2, 3 넣으면 안 들어간다는 거죠. false 또는 이게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이제 자바라는 거가 뭐냐면 한 번만 더 파이썬 쪽에서 A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놨는데 이 A에다가 제가 ABC라고 하는 문자 열을 놔볼게요. 이걸로 실행하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이름만 붙이면 돼요. 이름 붙여놓고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 그냥 막 넣으면 돼요. 자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차이들 가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변수의 이름을 짓는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변수명이 안 되는 거는 저번 시간에 한번 했는데 int true 같은 거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미 쓰기로 약속한 그 단어는 안 되는데 이제 그 금지법은 한번 가져가시되 짓는 데에서 우리가 좀 개발자들끼리 약간 약속한 그런 느낌 규약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짓기로 하자.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봐서도 잘 이해가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첫 번째로는 뭐 카멜 표기법, 그러니까 표기법이 있어요. 표기법. 그 다음에 스네이크 표기법, 헝가리안 표기법 등등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1, 2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는 어렵지 않아요. 변수명은 당연히 뜻이 통하도록 지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단어를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이 A는 예를 들어서 더하기 용도야 라고 하면은 내가 더하려고 하는 그 변수명을 뭐 sum A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sum B 해서 이 두 개가 이제 A와 B를 합칠 때 쓰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뜻을 맞추도록 쓰려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단어 두 개를 붙여야 돼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두 개 단어를 어떻게 붙여야지 좋을까예요. 시나리오 하나 놔보자.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를 담는 변수명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 걸 지으려고 할 때 int 1, 2, 10, sum은 해서 그 1부터 더한 게 뭐 55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1, 2, 10, sum 10부터 1부터 10까지 sum 이러면 근데 못 알아먹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의미로 쓴 거야? 딱 봐도 이상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게 표기법이에요. 이 위의 경우를 이제 카멜 표기법으로 쓰게 되면 그 구분 지을 때 대문자로 구분을 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네이크는 언더바로 엮으면 돼요. 1, 2 언더바가 이렇게 2, 10, some 헝가리안 표기법 같은 경우는 그 변수 안에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int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약간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헝가리안 이러면은 요런 거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 두 개가 더 많이 쓰여요. 훨씬. 이거면 충분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보니까 그 카멜이든 스테이크든 구분이 돼요.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약속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막 나는 알아먹는데 다른 사람도 알아먹을 수 있는 거를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한글 잘 안 써요. 변수에 그 금지하는 부분이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차 1, 2, 10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시작 자체가 숫자가 안 돼요. 중간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가능해요. 시작은 안 되고. 그래서 뭐 1, 2 여기다가 10 넣는 거 이런 건 돼요. 하여튼 네. 이 정도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변수 뭐 왜 그렇게 쓰냐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 다시 개념적으로 가서 봅시다. 좀 넣어놓고. 변수는 저장하고 사용한다 해서
그러니까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데이터죠. 데이터에는 숫자도 있고 뭐 문자도 있고 하다는 소리인데 그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데이터 쓰려고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써도 되죠. 내가 출력 하나 하겠는데 1, 2, 3 출력할 거야. 그럼 1, 2, 3 쓰면 되잖아요. 여기다 변수 왜 굳이 쓰냐는 거예요. int a에다가 1, 2, 3 담고 a 계속 썼으니까 뭐 n도 써볼까요? 변수 명은 내가 쓰기 나름이에요. 그러고 나서 n을 쓴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을 굳이 하느냐? 어차피 1, 2, 3 똑같이 될 거고 굳이 메모리 하나 더 할당 받아가지고 1, 2, 3을 n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1, 2, 3 넣고 이런단 말이죠. 프로그램의 어떤 유연성, 유지보수 그런 것 때문인데 그 데이터 자체로서 쓰게 되면 코드가 이제 이와 같겠죠? 내가 1, 2, 3을 많이 출력해야 된다? 그러면 1, 2, 3 찍으면 돼요. 근데 이제 수정할 때 문제가 생기죠. 3, 4, 5로 바뀌었대요. 3, 4, 5로 바뀌고 나서 그 각각의 내가 심어놓은 코드들에 전부 다 수정이 돼야 돼. 그러면 숫자 박아놓은 코드는 내가 일일이 들어가서 다 바꿔줘야 돼요. 변수를 쓰게 되면은 변수를 값으로도 쓸 수 있는 게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요 n이라고 하는 것에 대입되는 것만 내가 바꿔주면은 그 아래 내가 다 이제 짜놓은 프로그램이 싹 바뀌는 거죠. 내가 만든 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앱에 사용자들이 들어오겠죠. 들어와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사용자가 항상 자기 정보를 바꾸죠. 번호가 바뀌었대요. 번호 바꿔서 1, 2, 3, 4가 이제 3, 2, 2, 5가 됐대요.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바꾼 다음에 만약에 내가 요 사용자의 거를 이렇게 박아놓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프로그램 되게 많을 텐데. 이런 유연성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유용하고요. 유지보수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찾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연산자 하시면 이게 나올 건데 자바 연산자 이러고 이제 검색을 해서 제가 몇 개 찾아본 건데 그냥 눌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키워드 좀 드린 거대로 가죠? 다? 대인 연산도 있고. 근데 무슨 이상한 연산자 되게 많다 그죠? 그러면서 우선순위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요. 모든 연산자에 대한 그 설명 그 게시글에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비트 연산자. 뭐야 싶죠? 비트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위에 건 좀 아셔야 돼서 요거 갖고 보자고요. 이런 연산자들이 있대요. 증감, 산술, 쉬프트, 비트. 네. 일단 컴퓨터한테 다 심어놓은 거죠. 더하기를 하면 a에다가 int a에다가 10 더하기 5를 담아 라고 했을 때 a에는 15가 담길 거예요. 근데 이 연산자 대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거였어요. A에 아니다 B에다 할거야? B에다가 A에다가 더하기 5를 또 해. 어떻게 했더라 저번에? 여기다 하나 더 줘볼까요? 7 넣어보고 그래서 더하기 B 근데 여기다가 A 또 담아. 그런 거 되나? 이제 대입이 안 돼가지고 조금 불편해지는데
단수로 해봅시다. 이게 코드가 이런 게 가능했단 말이죠. 대입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뭐 곱하기 하고 아니면은 쉬프트든 뭐 비교 연산하는 거든 이거 다 컴퓨터한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구분이 안 돼요. 얘한테는 그냥 이 역할하는 하나하나의 그 계산해야 되는 명령일 뿐인 거죠. 그래서 더하기 수학 우리 이런 거 배웠었는데 수학할 때 1 더하기 2 곱하기 4 빼기 2는 이런 거 계산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곱하기부터 하죠. 더하기부터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더하기부터 만약에 하면 3 곱하기 그다음 빼기 해. 그러면 이거 3 나오는데 곱하기부터 하게 되면 1 더하기 6 빼기 2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5가 나와요. 그래서 5와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그 누가 먼저야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수학도 그랬는데 컴퓨터한테는 그 대입도 그렇고 더하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엉키기 시작하면은 큰일 다 오르죠. 제대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문제가 없이 정확한 그 컴퓨터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거를 지금 코드를 제가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int x에다가 10을 넣을게요. 10 다음에 x 넣고 x도 넣어보고 이렇게 좀 쓸게요. 자, 이렇게 이거랑 x는 다음에 괄호 또 들어갑니다. 까지 하면 얼추 나와요. 네, 요거 예상해 봅시다. 보시면서. 첫 번째 8번 행에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나올까요? 한번 네, 고민해 보시죠. 이거 저 10 들렸는데 10 맞아요? 이 친구는요? 이 친구 뭐 나올까요? 안 들려요. 이것도 10 나오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x 더하기 x x 10 이 친구는 그러니까 문자는 그대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x까지는 문자고 더하기 10을 했네요. 10이 뭐 나오나 보다. 이렇게는 안 나올까요? x? 모르겠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10 곱하기 100 아니면 10이랑 10이랑 그냥 붙은 거? 곱하기가 무슨 뭐가 되지? 요거는 그 다음에 x 더하기 10이니까 10 하면 20인데 혹시 이것도 설마 이렇게 더하는 거 아닐까요? 고요. 그 다음에 괄호 했으니까 뭐 좀 다르겠죠. 달라요. 우리 수학에도 괄호하면 제일 먼저 했잖아요. 똑같긴 해요. 그래서 얘는 20이 나오긴 할 겁니다. 뭐 대강 그냥 이렇게 맞춰보고
돌려봅시다. 결과들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의아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우선은 가장 처음 거가 X가 나왔는데 쟤는 문자를 낸 거예요. 헷갈리게 한 거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10을 넣었어요. X를 쓰겠다고 할 때는 이거에 다운표 쓰는 거 아니에요. 다운표 쓰면 이거는 다른 거예요. 문자. 그냥 딴 얘기. 그냥 데이터 X를 출력해가 되고요. 두 번째 것처럼 X라고 썼을 때에는 이제 변수가 뭐를 갖고 있는지의 그 값을 내줍니다. 10이 나와요. 그러면 잠시 내가 X를 선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 쓸게 라고 컴퓨터에서 안 알려주고 저렇게 X 쓰고 하려면은 오류가 나요. 그냥 애초에 코드에서 그 자바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바가 여기 X 빨간 색깔 딱 쳤고요. X를 지금 cannot find래요. 못 찾겠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X에 있는 값을 써야 되는데 이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 X가 어딨지? 이런 에러 보시면은 변수 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을 안 하신 거다 인 거고요. 자, 그래서 선언했으니까 이제 나올 거예요. 문자랑 숫자를 더하면 결과가 문자가 나와요. 저 10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자화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x라고 하는 문자와 10이라고 하는 문자가 더해져서 나온 결과. 그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지금 10번, 11번이면 똑같은 거 한 거죠. 다만 좀 차이가 x에다가 더하기 1을 바로 붙였고요. 요거는 이만큼이 문자네요. 그 공백도 문자예요. 그래서 공백까지 여기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백 빼면은 이 부분에 공백이 x는 사라지겠죠. 여기 사라졌어.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100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게 아니었네. 1010이 아니고 100이에요. 곱해졌다는 소리고요. 곱이 먼저 됐다는 소리죠. 더하기보다 곱이 먼저예요. 13번 좀 잘 보세요. 13번에 x에다가 x 더하고 10 더했는데 20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만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니네. 문자가 먼저 되네요. 일단 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문자가 됐고요. 문자랑 숫자랑 더하려고 한 거죠. 10. 이거 더하니까 얘가 10화가 문자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전부 다 문자가 됐고 거기다가 플러스 10을 또 해요. 얘가 이미 문자가 됐거든요. 얘도 문자가 또 돼가지고 그냥 붙인 거예요. 문자로서. A에서 B 붙이듯 그냥 10도 10이라 10 문자 붙여서 연산이 되지가 않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괄호를 붙이게 되면 괄호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0 합한 거죠. 되시나요? 이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 같이 봐봅시다. 곱하기가 먼저인지는 어떻게 알지? 뭐 더하기가 먼저인지? 이거 이렇게 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맞죠? 여기 있다. 이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괄호가 제일 먼저예요. 얘가 가장 먼저. 곱하기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요. 더하기가 여기 있어요. 곱하기 먼저, 더하기 다음인 거고요. 더하기랑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는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순위로 먹이면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맨 마지막이 대입이에요. 여기 있어요, 대입. 연산을 전부 다 하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연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가 이유가 응당 그래서 돼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냐?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얘가 엄청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X 놓고 X에다가 제가 1을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X에 1을 더해요. X에 1을 또 더해요. 뭐 나올까요? 뭐 나올까요? 뭐 벌써 계산 끝났어요? 저도 계산 안 했는데. 계산 아까 빠르셨네. 10 맞았네요. 그죠? 여기서 1 더하기 1이 됐고요. 이때 x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여기서 쓸 때 x는 2 더하기 1을 하겠네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x에다가 담으니까 3이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저 x가 값으로 지금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값으로 쓰일 때 3번이나 쓰였는데 그거를 x에다가 대입하는 게 어느 순간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x를 근데 먼저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3을 내가 넣어. x가 그럼 3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또 x 안에 그럼 여기다 또 3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넣어. 뭐 이런 식으로 안 간다고요? 더하기부터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계산해서 x에다가 넣으니까 10이 나오네요. 요 마지막 건 약간 번외였고요. 다시 x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또는 2를 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2 더하는데 이게 요 친구랑요. 요거 지금 4 나오네요. 그죠? 4인데 이번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자, 이 프린트문도 여러분들이 좀 뭐 읽어보세요. 뭐 나올지. 유추해보세요. 추측해보시고. 그럼 x에다가 1 더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14번 마지막 행위에 있는 지금 이 x 출력문의 x 값은 뭐가 나올까요? 4, 5, 4예요. 4, 5, 6, 7이 아니에요.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변수라고 하는 거에 저장을 하는 행위는 대입이라고 하는 놈이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변수 옆에 는이 없으면 그냥 얘는 어떤 상황이든 일단은 값으로 보셔야 돼요. 값으로 쓰고 끝인 거예요. 변수는 더 건든 게 없는 거죠. 가져다만 쓴 거예요. 그러니 이 출력문 할 때 x는 전혀 저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마지막으로 됐던 이 10번 행위 x가 지금 4로 담겼단 말이죠.
얘는 계속 산 거예요, 밑으로. 쫙. 근데 x에다가 1 더해가지고 그래. 더하고 저장해 하는 거 이해가 돼. 근데 요거 코드 이거 하나 쓰기 위해서 계속 는 x 더하기 1 또는 x 더하기 2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니까 x가 중복되고 되게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얘를 줄였습니다. 얘를 x는 x 더하기 1 이런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좀 줄였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중복되는데 그게 그 말이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줄여봅시다. 어떻게 줄일까? 대입한다 라고 하는 거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입은 해요. 그 다음에 x 하나 정도는 이제 좀 지워줄까 해서 이걸 날려요. 그러면 이제 더하기 1이 되죠. 는 더하기 1. 오, 괜찮다. 는 더하기 1로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x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그 값을 여기다가 넣자 라고 했어요. 근데 빼기도 돼요. 빼기 1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4 했으니까 여기선 3 되겠죠. 그럼 이제 출력했을 때 처음에 3 나오겠죠. 네, 3. 그러니까 이제 빼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더하기는 깔끔해. 근데 x 빼기 1이라고 하는 걸 줄이려고 아까처럼 해보니까 이 상황이 생겨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넣으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도 있겠죠. x값 5에다가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4라고 하는 걸 대입하는 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는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는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뒤집은 거예요. x는 x 더하기 1을 x 더하기는 1로 마이너스는 1로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교차시켜가지고 줄였어요. 그래서 살짝 지워보고 x 플러스는 1 이 친구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는 1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x에다가 1 더했으니까 3 나올 거고요. 얘가 3 나왔죠. 이 코드에서 3에서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2가 되고 여기서 또 한 번 나누니까 1이 되고 해서 1이 나오니까 지금 출력이 3, 1 나온 게 이렇게 나왔네요. 아래 건 이제 요거고. 그래서 줄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두고 대입 연산자의 종류예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 다시 한번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대입 연산자.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도 있으면 당연히 곱하기도 있는 거고요. 나누기도 있는 거고. 이 나머지는 다 붙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시프트 뭐 어쩌고 했잖아요. 네,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거꾸로 돌린 거예요. 얘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이제 요 코드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작성할 건데 계속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눈으로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시간입니다. 자, x에 하나 더. 3. 뭐 나올까요? x의 값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죠? 좀 약간 오히려 이렇게 이제 실전적인 코드를 잡고 가면은 처음에는 푸는 게 좀 편해요. 푸는 게 되려. 그러다가 점점 편해지실 거예요. 풀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y 곱하기 z. 이렇게 풀리네. 이 중에서 곱하기가 먼저죠? 이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5 되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하죠. 25네요. 이거 저장. 네, 줄였으니까 25 나와요? 나오네요.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연산자에서 이제 조금 더 보셔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활용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프트 다 빼고 비트 다 뺄 건데, 요거 하셔야 돼요, 요거. 자, 이거는 잘 하셨고. 다시 A를 갖고 한번 해봅시다. A의 플러스는 1하면은 얘 이제 2가 돼서 여기서는 2가 나오는데, 자, 계속 쓰다 보면요. 이 친구도 너무 긴 거예요. 얘는 이제 장점이 있어요. 여기다가 5를 더해가지고 저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1에다가 5 더하니까 6 나와요. 좋은데, 그래서 같이 가져가시긴 해야 되는 건데, 프로그래밍 하실 때 이런 일이 되게 많아져요. 1을 그냥 계속 더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더 줄여요. 더 줄인 게 이겁니다. 플러스 또 마이너스 또 줄이죠. a 마이너스는 1 요거를 a 마이너스 두 번 갖다 붙이면은 얘가 똑같은 기능은 해요. 근데 쓰임새가 좀 달라요. 똑같아요 또.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한번 a 뽑아보고 그냥 좀 많이 뽑아볼까요? 하나씩 다 이렇게 뽑아볼게요. 그럼 처음에 1 더해가지고 a 뽑으면 2 그리고 2 그 2에다가 1 또 더했네? 그럼 3이 맞죠? 3에서 2 뺐으니까 1 뺐으니까 2고 2에서 또 1 뺐으니까 1이네요. 그러니까 2, 3, 1이 잘 나왔고요. 이제 보시는 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여기까지 우선 이해하시면 성공이신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플러스 있죠? 이 친구가 결국에 대입도 해주기는 해요. A 는의 의미가 그죠. A 값에 1 더해서 A에 저장해 인데 얘는 대입 연산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입 연산자가 아니라 이 친구 뭐라 그러냐면은 전위 연산자 또는 후위 연산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놈이에요. 다른 카테고리를 보셔야 돼요. 자, 해서 얘네가 우선순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전위연산, 후위연산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입연산자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코드가 이런 게 생깁니다. 아까 전에 코드 이거 좀 살려볼게요. 그대로 가면 빠르겠다. 여기서 이제 코드가 바뀌어요. 지금 됐죠?
위에 거는 그냥 대입 연산하는 거예요. 곱하기 한 다음에 넣으라. 근데 아래 거에서는 제가 여기다가 후위 연산해서 더하기 1을 좀 넣었어요. 그때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되게 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x랑 y 값이 되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했던 대로 x랑 y랑 z 먼저 곱하고요. 10 곱하고 거기다가 x라고 하는 값 더한 다음에 그냥 넣으면 돼요. 그래서 25 잘 나왔고요. 이때 y랑 z에 대해서는 저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5, 3인데 여기서의 y 플러스 플러스는 y에다가 1을 더해서 넣으라고 하는 소리라서 5에다가 1 더한 6이라고 하는 걸 y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순서는 이 y가 먼저 들어가서 6이 되고 6에 곱하기 3하고 더하기 10을 했네? 6에 곱하기 3하고 18에다가 x 더하고 이렇게 했네? 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플러스 플러스를 앞에 쓸 수도 있어요. 앞에 쓰면 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잠깐만. 이거가 이어서 간 거라서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렵고. 이제 초기 세팅 여기다 해놓을게요. 다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고. 다시. 이번엔 또 28. 잠깐만. 28이 맞는 거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y가 6이 됐다면서요. 6에다가 곱하기 z 하면 3이잖아요. 28 나오죠. 18에다가 x가 10이니까. 28이 맞지. 이건 갑자기 25가 나오고 난리지? 인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전이 후이 연산의 그런 건데 여기서 그래서 말하는 전, 위와 후이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지금 프로그램의 연산자와 지금 변수 부분에서 제일 까다로워가지고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그냥 넘긴 딱 그 지점이에요. 조금만 저랑 같이 하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해봐요. 여기서 말하는 전, 위는 먼저 쓰다예요. 이거는 나중에 쓰다예요. 뭐를 쓰냐면 값을 쓰다예요. 값이 어디냐면은 변수에 있는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이게 전이에요. 요거 뒤에 쓰는 게 전이. 이렇게. 후위는 이렇게 돼요. 일단 그렇게 되고. 그래서 먼저 쓴다는 거예요. y를 먼저 써. 그 y에 들어있는 값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15, 3 넣어놨었거든요. y가 5잖아요. 이 5를 일단은 먼저 그 연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5 곱하기 3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더하기 지금 x니까 10이죠. 이 연산이 돼서 25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썼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얘가 대입 연산보다는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y에다가 지금 6을 집어넣는 것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은 후위 연산은 값을 이제 나중에 쓴다는 거는 더하기를 하고 난 뒤에 쓰겠다는 거죠. 연산이 되고 난 다음에 쓰고, 조금 더 편하게 써. 연산 플러스 1 연산 있잖아요. 이거 하고 값을 쓰겠다. 얘는 값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연산 플러스 1 하겠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 변수에 대해서. 죄송해요. 요거 전후가 반대예요. 이건 명칭이라 그런데 그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가 여기 쓰이잖아요. a 플러스 플러스면 이거를 일단 먼저
먼저 쓰고 그러고 나서 값을 연산하라는 거고, 더하기가 먼저 쓰이면 더하고 그 다음에 값을 하는 이 약간 모양으로 가시면 되긴 하는데, 뭐죠? 제가 그 명칭 헷갈렸어요. 자, 요거 라스트. 네. 라스트. 전이, 후이, 대입에 대한 이해는 이거 코드 하나 해석해보면 웬만하면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끝내봅시다. x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저희 막 후이 넣고요, 막 전이 넣고 더하기도 있고 그러네요. 네, 제 한번 해보세요. 실행하면 뭐든 나오긴 할 텐데, 네, 이거죠? 천천히 해봅시다. 네, 이렇게 통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따지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예요? 전이 후이가 제일 먼저거든요. 더하기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전이 후이, 요거 전 후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해야 되고 마지막에가 대입이겠다. 잡히셨으면은 전이 후이의 그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가시면 되죠.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첫 번째로는 x를 쓰겠다는 거라서 10이라고 하는 거를 더하기 연산으로 넣을 거예요. 10이 이제 나중에 그 더하는 여기 연산에 들어가는 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x 자리, x 얘한테 10에서 1을 더한 11을 대입하는 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얘가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y에서는 요거는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4를 집어넣는 게 먼저네요. 그런 다음에 4 써. 10이랑 4가 나옵니다. 10이랑 4 나왔으면 끝났죠? 더하기. 17? 근데 이제 y가 몇이고 x가 몇이고에 대한 거는 여기서 y가 4가 잡혔고 x가 11이 여기서 잡혔는데 대입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더한 것이 여기 들어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x는 17이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마지막이 이게 아니었고 하나만 더. 그러니까 그냥 같이 풀어볼게요. 하나 더 해야 돼요.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서 헷갈리거든요. 얘는 오히려 좀 쉽게 y 빼고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뭐 나올까요? x에다가 10? 11? 그죠? 쓰이는 게 먼저죠. 값을. 그러면은 10 쓰겠다, 그죠? 요거는요. 10 나올까요? 얘는 3이고, 다음엔 23? 네, 해볼까요? 24가 나와요. 원래? 그죠? 네. 네. 제가 생각한 마지막이 요거였어요. 자, 10는 쓰였는데? 왜지? 네. 1번으로 10 쓰죠?
2번 차례에서 요 친구 여기서 뭐예요? 2번에서 1 더한 거 대입시키죠? 아, 여기 요거를 빼먹었다 이거예요. 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같은 우선순위니까 누굴 먼저 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순서대로 실행은 돼요. 해서 요 두 번째 x 플러스 플러스를 실행할 때 x를 쓰겠다 할 때는 이게 11이 나와요. 11. 왜냐면은 여기서 저장을 해놨거든요. 11로. 그래서 요거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x에다가 12로 저장하는 거가 있습니다. 요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10 쓰고 11 쓰고 3 써가지고 더하면 23이 아니라 24가 나오는 거다. x라고 하는 게 한 공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개념적으로 더 잡히시면 좋겠네요. 한 공간이자 한 매물이거든요. x는 복수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이연선 후이연선 지금 두 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죠? 여기 요거 한번 이제 1번, 2번 했을 때에 결국에 애들이 다루는 데이터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되는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인 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못 풀고 넘겨왔던 이 문제 이 A와 B의 값을 뒤바꾸는 것에서 사칙연산을 쓰지 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그냥 집어넣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고, 그죠? 여기여전에 A는 5, B는 10 했는데 이제 뭐죠? 수정을 했더니 수정을 하면은 19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건데 A에다가 더하기 15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A에다가 B에 있는 값을 넣어라. B에는 A에 있는 값을 넣어라 하잖아요. 이런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보시게 되겠죠? 충분히 이 정도는 바로 좀 할 것 같아요. 그죠?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가 A 넣고 됐다. 4층 연산도 안 썼고 숫자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르면 안 바뀌고 다 10이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공간. 그래서 지금 A에다가 B, 이거는 따로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A 놓고 B 넣었는데 처음에 5 들어있고 10 들어있었어요. A에다가 B 넣었죠. 그럼 여기서 B는 값이니까 A는 10 한 거예요. 이때 A가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고 10으로 대입이 바뀌면서 수정됩니다. 그런 다음에 B에다가 A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A가 지금 몇인 거예요? 10인 거예요. 그래서 10이 또 들어갔다. 그러니까 10 나오네요. 뒤집어 볼까요? 뒤집으면 5 나올 거예요. 5, 그죠? 코드 딱 뒤집으면은 5로 바뀌어요. 시작이 바뀐 거죠. 처음에 5 이렇게 있었을 때 B에다가 A를 넣었다. A가 지금 5다. A에다가 지금 B를 넣을 건데 B가 지금 5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다 5는 거예요. 그래서 5, 5. 결과가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전이도 해보고 후이도 대입도 해봤는데 결국 이런 문제 한번 더 깊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제가 시간 좀 많이 드렸어요. 하면은 이거 해봅시다. 자, 이제 5랑 10을 딱 싹 바꿔가지고 A
에다가 이거 잡아놔야겠다. 이렇게 10을 잡아다가 얘를 A에다 넣고 5는 B에다 넣고 이런 스와핑이잖아. 이렇게 뒤바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값의 이동으로. 불가하다. 그냥 A랑 B만의 알파벳 변수의 그 개념 갖고서 서로의 값을 바꿔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합니다. 한번 하나의 코드가 실행되면 무조건 하나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기존의 값을 잃어버린다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값을 따로 저장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C가 하나 등장해야 돼요. 다른 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5라고 하는 값을 복사해가지고 C에다가 잠깐 맡겨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A에 있는 거를 B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하죠. 그러면은 요 지워지고 10을 갖다가 넣고 저장해놨던 요 5를 이제 A에다가 갖다 넣으면은 이런 게 스와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요 놈이 필요해요. 요 놈. 요 친구. 이제 얘를 만들어 봅시다. 인트 C가 우선 받아만 주면 되니까 뭐 값은 안 넣어주고 C라고 숫자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존의 값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C에다가 A부터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돼요. C에 A의 값을 잠깐 맡겨줬으니까 이제 맡겨줬던 그 A를 B에다가 주면 되겠네. 맞나? 아니죠. A에다가 B의 값을 줘야죠. 그런 다음에 B에다가 맡겨놨던 C의 값을 넘겨줘야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자, 돌려봅시다. 이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50, 15 바뀌었죠? 근데 제가 지금 왜 헷갈리면 이거 B 먼저 넣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또 이상하게 되거든요. 요거는 그 그림 그리셔야 돼요. 여기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림 좀 그려보시고요. 그림판에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스와핑 방법을 좀 사용해야 된다인 겁니다.